학생 여러분, 이제 수초 실무 핵심 요약 정리는 약 3시간에 걸쳐서 저하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셨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요약 정리 시간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요약 정리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문제로 추가 출제한 부분들은 또 그 부분들을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저와 같이 이해도를 한번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신용장 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용장 통지 시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은행으로 지정받은 은행은 개설은행과의 합의 없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기에도 정답은 아닌 것 같지, 그죠? 해설 한번 볼게요. 특정 은행을 신용장 통지를 하면서 신용장 통지를 해달라고 위임을 하면서 특정 은행을 대금의 지급을 확약해주는 지급이나 연지급 혹은 인수 매입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은요, 그거는 개설은행의 의사일 뿐이죠. 지정받은 은행이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은행이 확인으로서 컨펌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 수락할 의사가 없다면 신용장 통지문상에 그 뜻을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제한 해제서를 발급하는 걸로 은행의 의사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에는 뭔가요? 확인입니다. 확인. 저희가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확인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개설은행이 지급을 못하면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가 아니고, 요게 아니고요. 개설은행과 어떻게 해요? 동등한 채무를,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확인신용장이 이제 개설이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은행이긴 하지만, 대금 지급보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개설은행 자체를 못 믿겠다고 그죠? 그러니 유수하고, 은행의 규모가 크고, 뭐 저희가 흔히 이제 메이저뱅크라고 하는데, 그런 은행을 통해서 지급보증을 한번 더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확인은행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확인은행이 원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경우 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확인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게 이제 O인지 X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자, 정답은 뭐가 돼요? 당연히 X가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최초의 신용장 개설 시점에 확인을 해준 은행이요. 원신용장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설은행에서 조건 변경을 요청을 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멘드를 요청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확인을 추가해 줄지 말지는 확인은행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조건 변경서에 만약에 확인은행이 이 조건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추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확인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그죠?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건 변경에 대해서 확인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신용장에 대한 확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신용장 자체에 대한 컨펌행위는 남아있고요.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확인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확인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원신용장에 대해서 확인을 추가했다고 해가지고 조건 변경까지도 무조건 다 확인을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자,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이 이제 뭔지는 아시죠?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국의 중개무역업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100원에 수입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해요. 무역거래의 주체로 들어가서 수입과 수출을 하는 거래가 중개무역거래 형태입니다. 미국에는요 130원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 친구들한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신용장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미국 친구들로부터는 신용장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개차액 30원만큼을 중개차익으로 취득하는 이 거래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그리고 대외무역관리규정상에서 수출실적도요.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한 실적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여기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중개차액만큼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라고 교재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중개무역 관련해서 신용장 조건 변경부 양도 시 선적서류 및 어음은 제2수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양도의 그 신용장 양도 중에서 양도 구분해서요. 양도 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양도 지역은요. 국내에서 양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국외 양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선적서류 및 제2어음은 국외에서 양도받은 이 제2수익자에 의해서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된다. 신용장.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도요. 정답은요. X가 돼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양도신용장 하에서 작성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은 신용장상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다면 반드시 어느 은행으로요? 개설은행이 아니고요. 양도은행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은행을 통해서 나중에 서류 바꾸고 할 거거든요. 그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개설은행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특히나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죠? 조건부 양도를 하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뭐가 되냐면 신용장 금액에 뭐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일어나요. 중개무역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투백 LC를 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문제처럼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교재에 뭐 했었냐면 중개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방법. 첫째가 뭐 했었어요? 백투백 LC 신용장 개설하고 국외 양도 조건 변경부요. 이런 식으로 나눠졌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일반적인 중개무역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입 신용장을 중국에 열어주고 미국 친구들로부터 수출 신용장을 받는 요 거래가 아니고 신용장 자체를 중국에서 받은 거를 미국 친구들한테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양도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만약에 중국 친구들로부터 100원짜리 수입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면 국외 양도를 하게 되면 미국 친구들한테는 90원에 양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서류가 오면 송장 금액이 90원짜리가 최종적으로 중국에 청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인지가 일어나야죠. 서류를. 이거를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조건 변경부 양도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 서류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백투백 LC가 아니고 좀 국외 양도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양도은행으로 와야지 여기서 서류를 바꿔서 자기가 개설한 금액 100원을 결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친구들한테 서류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개설은행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서류가 양도를 하게 되면 서류는 어디로 와야 된다? 양도은행으로 와야 된다. 거기서 환원과 송장을 교체하겠죠. 다시 100원짜리로. 왜? 양도받은 미국에서 한국의 제1 수익자, 한국에 있는 제1수익자 앞으로 양도서류를 보낼 때는 자기는 90원으로 양도를 받았으니까 90원에 해당하는 서류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류를 송장은 이쪽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 있는 최초의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했던 개설 의뢰인 수입상은요, 100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래 메커니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요, 신용장의 양도의 종류 중 트랜스퍼, 조건 변경부 양도란 신용장 금액을 분할하여 다수의 제2수익자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딱 봐도 이 문제는 또 X예요. 양도의 종류 중에요. 양도 금액 관련해서 어떤 게 있냐면 전액을 양도할 건지 아니면은 여러 명의 재수익자한테 쪼개가지고 분할 양도를 해줄 건지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분할해서 재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건에 따라서 또 나눠지는 게 요거하고 요거예요. 조건 변경 없이 단순 양도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문제 지문에 있는 것처럼 조건 변경부 양도를 할 건지. 중개무역 방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외양도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당연히 서류의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변경 양도를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요 나온 것처럼 중개 차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용장 금액이나 단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양도해 줄 때는 감액을 하는 게 보통이죠. 미국 친구들한테. 네, 내가 중개 차익을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효기일이나 선적기일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축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중국, 다시 한번 그릴게요. 미국, 여기 한국. 이게 백투백을 여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받은 100원짜리 신용장을 이쪽으로 TS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0원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그냥 90원인 줄 알고 자기 물건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양도받은 사람들이. 그럼 송장이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이 친구들은 90원짜리 송장을 보낼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중국에 보낼 때는 100원짜리 환원하고 송장을 보내야지 중국 친구들이 100원을 결제해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양도 차익 10원을 이거를 먹으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 금액이나 단가 이런 거는 감액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일하고 선적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기는 표현이 없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기일 관련해서는 이거는 단축. 왜?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중국으로 서류를 제시할 때의 유효기일과 서류 제시 기일이 있잖아요. 선적기일이 제시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서류가 일로 와야지. 한국으로 와야지. 양도은행 앞으로 서류가 와야지. 여기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다시 보낼 거 아니에요. 제1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가 서류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면 그 서류를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요 기일보다는 앞에 있어야지 여기에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로. 그래서 신용장 금액이나 단가는 감액, 그 다음에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은 단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죠? 일부 변경해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조건 변경부 양도. 그 다음에 조건 변경 없이 그냥 원신용장 조건 그대로 양도하는 것을 단순 양도라고 한다. 근데 문제 질문을 보시면 지금 뭘 설명해 놓고 있는 거냐면 이걸 분할 양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 수익자가 B, C, D의 제2수익자, 제2수익자,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다면 신용장에서는 분할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제2수익자가 또 다른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요 제2수익자가 다시 제1수익자한테 거꾸로 다시 재양도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학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일단 X가 되고요.